허리라는 부분은 고객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야지 나의 지식이 전달이 되어질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일단은 고객이 아프다는 증상부터 먼저 분리해 볼게요. 허리가 아프다는 거는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디스크 질환, 두 번째 염좌, 삐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세 번째 척추관 협착증. 아마도 요 세 개가 제일 많을 겁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척추 전방전이증,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죠? 크게 허리랑 연관돼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이제 좌골신경통 또는 이상근증후군 등등등. 증상은 여러 가지를 호소하지만 이제 현대 의학에서는 제일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게 허리 시술과 또는 수술, 이게 좀 많이 발전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도 적극적인 치료를 대처하기 힘들었습니다만 현대 의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의료 실비보험에 다양화되고 보장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시술과 시술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 자체 스스로도 그 질환에 대해서 완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 또는 이후에 수술하고 난 이후에 그거에 대한 대처 능력과 케어들을 못해서 그로 인해서 오는 2차적인 통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고객들이 수술하기 전에 증상을 한번 먼저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디스크라는 얘기를 하나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디스크 룸바, 그죠? 룸바 디스크 허리네티드, 수액이 바깥으로 나가서 탈출되어 있는 증상인데, 이 수술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통증에 시달리게 되면서 상당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자, 수술하기 전에 현재 상황, 예를 들어서 고객은 통증기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대로 유지해주는 또는 동결기라고도 표현하지만 통증이 유지되면 동결기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통증이도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이클을 계속 얹게 되죠. 통증도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동결기도 통증이 심했다가 덜했다가 막 이런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예민해집니다. 일단 성격적으로 예민해지고 매사에 의욕도 없어지고 가장 많은 두드러진 변화가 식욕이 감퇴됨으로 인해서 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살이 빠집니다. 살이 빠지면서 몸의 통증과 일단은 불면, 두 번째 식욕저하, 그 다음에 통증, 이 세 가지를 같이 겪게 되고, 여기에 이제 본인들의 여러 가지 업무적인 생각들, 가족들의 얘기들, 본인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스트레스 또는 정신적인 어떤 문제에 빠지게 돼요. 이게 이제 수술하고 허리 환자들의 증상적 요소입니다. 상당히 좀 예민해져 있고 뭔가를 해결해보자 하는 그 마음이 마음적으로도 급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 환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는 의료기관을 걸쳐서 시술을 하든 수술을 하든 아니면 수술을 안 하고 오든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왔던 상태는 이 상태가 같이 겹쳐져요. 불면과 식욕저하, 통증에 정신적인 스트레스하고 정신적으로 막 심리적인 요소가 같이 겹쳐져 있을 때입니다. 어떤 날은 관리를 받고 하면 통증이 편해지고, 어떤 날은 더 심했고, 어떤 날은 뭘 먹었더니 좋고, 어떤 날은 뭐 어떤 거 계속 뭔가를 요구합니다. 이 통증의 양상은 항상 누구에게나 얘기하듯이 내 손에 가시가 응급 상황이다. 그래서 이 고객들이 처음에 이제 와서 병원을 찾거나 여러분들에게 관리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어떤 것들이 해결되냐면 일단은 식욕저하라는 게 먼저 해결됩니다. 얘가. 그러면 기존에 통증이 왔었던 상태의 그 체격보다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증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물론 영양실조에 걸리면 안 돼요. 그러나 너무 많은 시간 동안에 식욕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통증이 없어지게 되면 먹는 양에 대한 느는 게 또는 몸에서요 약간 요요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기존에 내가 몸에서 해결됐던 없어졌던 것들을 다시 채우려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수록 체중이 다시 늘어납니다. 여기서 문제적인 건 요소는 뭐냐면 압박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자기 스스로 몸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통증을 눌리고 있는 상체의 압박을 살이 빠져서 해결했었던 부분이 다시 조금 증상이 개선된과 동시에 체중이 늘면서 다시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해줬던 것 중에 하나가 움직이시되 목욕탕 같이 따뜻한 물 속에 들어가서 움직이시든지 아니면 날이 괜찮거나 몸이 견딜 수 있으면 수영장 같은 곳 아니 목욕탕에 큰 냉탕 같은 곳이든 물속에서 걷는 운동을 하셔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운동성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약간 아이러니할 수도 있어요. 통증이 개선됐는데 이제 그거를 유지시키고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몸을 도와줘야 됩니다. 몸이 좋아지려고 계속 몸에서는 이제 막 회복력을 찾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거를 통제를 못 해버리면 몸 자체가 더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살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고 몸 안에 뇌에서도 그거를 계속 인지해서 그곳에 계속 신호와 작용을 주고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모습으로서 복부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과 허리에 있는 근육과 혈액순환을 시켜가면서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을 때 고객은 같이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 고객들은 스스로적으로 어떤 병원에 가서 주사를 인젝션을 하거나 주사를 맞거나 뭘 드셨을 때 통증은 잊어진다는 것을 낫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낫는 게 아닙니다. 뇌를 속이는 과정이라는 거죠. 뇌는 속임을 받으면 다음에는 그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더 큰 반항을 합니다. 그러면 더 큰 약을 쓰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는 거예요. 불면과 식욕자 통증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처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셔야 됩니다. 의료의 여러 가지 보험적인 요소 때문에 먼저 덜커덕 수술부터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시술 과정을 거쳐서 몸에서 어느 정도 저항력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시술을 해면서 뇌에다가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버리면 오히려 통증이 향후에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시술과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기적 관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고 나서 오시는 분들도 도와줄 수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허리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하는 것 중에서 일단 정신적인 요소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이제 허리 좀 그려가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일어나셔서 출근하시면서 보신 분들, 출근하셔서 현장에서 수업 얼떨결에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좋습니다.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배하고 엉덩이 쪽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물렁뼈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로 신경이 지나갑니다. 양의학적 관점에서는 디스크, 염좌, 관협착증, 전만연이증, 좌우신경증, 이상근육을 여러 개 나누지만 한의학에서는요 분류를 할 때 좌석여통이라는 단어와 한여통 또는 습여통 또 여기에 못지않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기요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요통 범위에는 약간의 신호요통이라는 단어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허리가 아플 때 좌석요통, 한요통, 기요통, 요천추부, 염좌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염좌의 개념으로 쓰는 게 좌석요통이고요. 차가운 기운에서 잤을 때 허리가 아픈 한기가 들어갔을 때 아픈 거는 한여통.
습여통, 축축하고 눅눅한 데서 우리가 있으면 몸에서 아픈 증상. 이제 우리가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있을 때 몸이 아픈 거고요. 대부분의 기력으로 오는 요통, 그 다음에 여기서 디스크처럼 나누질 않지만 한의학적으로는 증상을 볼 때,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위장이 약한지, 그 다음에 대장이 약한지, 신경락이 약한지, 또는 간경락이 약한지, 이 경락적 요소를 가지고 결국 뭘로 가냐면 장부로 갑니다. 장부. 자, 그러면 어떤 게 옳고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잘 조합을 해서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조합을 한번 해보자. 한의학적 관점과 양의학적 관점을 조합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대부분의 증상적 요소가 오게 되면 에너지가 떨어지죠. 기호통, 기허인데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살이 찌면 안 되지만 기능에 에너지를 놓을 수 있는 기허. 그래서 조금 체계적일 수도 있다. 양의학적 진단과 한의학적에서 말씀드리는 이 증상이 같이 만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꼭 1 더하기 1은 2야라고 표현을 해서 무조건 이런 현상에서는 이런 현상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거 말고, 요 현상에서는 요 현상이 같이 어우러져서 한의학적 관점에서 말할 때는 요거기 때문에 우리는 장부 쪽에서 흐름을 좋아지게 해서 그 기능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한의학에선 사상체질에서 얘기하셨던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의 그 에너지가 결국 장부들의 가장 조화로운 모습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이 모습에서 한번 갑시다. 우리 디스크라고 표현하는 부분과 그냥 염자라는 표현과 기운의 밸런스가 깨졌을 때 오는 요통. 자, 이제 출산을 하신 여자분이 오십니다. 한 6개월 정도 갖고 아이를 출산을 했고 밤낮으로 아이에게 케어를 하고 모유 수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본인 몸을 잘 챙기지 못합니다. 식사도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아이가 밤낮이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 또 출산 후 우울한 상태에 대해서 혼자서 신랑 출근하고 나서부터 혼자 밥을 챙기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파하는 증상이 오게 됩니다. 우리 또 아이를 임신해서 낳는 과정에게 아이에게 많은 영양분을 줘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엄마 모습은 남들이 올 때는 야, 저 정도가 왜 기력이 떨어져 있어? 왜 신호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기호통이라고 얘기하지만 몸은 이미 부어져 있는 상태죠. 몸이 부어서 자기 몸이 비대해져 있고 부어 있고 아이 출산 후에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력까지 떨어져 오는 요통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꼼짝도 못한 상태에서 본인의 모습은 일단은 예전의 모습이 아닌 부어 있고 뚱뚱하고, 그런데 거동도 불편한 상태에서 통증도 오고 밥도 챙기지 못하는 요통이 와요. 이 산후에 오는 요통이 대부분 신허, 기허, 기력에 오는 요통입니다. 신호는 약간 성적인 요소를 얹어서 놓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성적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을 때 오는 게 신호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거 말고 그냥 기요통의 개념도 약간 포함시키면 이렇게 기력적인 문제들을 놓을 때 그런 요소가 합니다. 항아리에 물이 깨졌어요. 항아리에 물이 깨진 게 아니라 항아리가 밑에 조금 깨져서 물이 흐릅니다. 우리는 여기다 물을 채워야 됩니다. 물을 채워야 되는데 방법은 그거예요.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계속 붓는 방법, 아니면 여기를 떼워서 물을 넣는 방법입니다. 요통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할 때는 떼워줘야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겁니다. 채워지고 완성이 되면 스스로 버립니다. 그러나 내 몸이 어디가 좋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면 향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에서 살을 채우고 몸을 키웁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 다 진짜 살이 아닌 허당이라는 거죠, 거의. 그래서 몇몇 한의 선생님들하고 얘기했을 때 몸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여기를 떼우는 게 낫다. 떼워서 몸을 채우는 방법을 가야 되기 때문에 기력을 놓아주고 기운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그 방법을 찾는 게 더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허리가 아파서요. 우리 이제 번호를 붙여볼게요. 여기가 요초 5번 룸바, 4번 3번입니다. L은 룸바의 약자입니다. 자, 가장 편안한 모습에서 우리 인체에서 중력이 거쳐지고 몸에서 받쳐주는 가장 포인트. 물론
경추와 흉추와 요추도 그 작용을 하지만 요추라는 작용에서 4번과 5번과 S1 포인트는 우리 인체에서 중력적 중심이 걸리는 거고 몸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포인트입니다. 그 얘기인즉 가장 많은 가부하와 하중에 걸려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 허리 부분을 통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추 4번과 5번을 이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단언컨대 허리라는 질환은 칼을 대거나 치료를 하지 않아도 몸에서 이길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자연 치유가 최대한 됩니다. 그러나 이게 100% 옳다고 제가 단언할 수 없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100% 나는 이거는 수술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더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고객의 상황과 그리고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함부로 수술을 해라 말아라 평가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의 어느 의사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이 제일 가슴에 남죠. 당신은 감기에 걸렸다고 칼로 목을 자릅니까? 당신은 감기에 걸렸다고 인두로 목을 지집니까? 디스크도 감기와 같습니다. 이런 말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잘못 적용을 해서 고객에게 그렇게 말을 잘못 던져줄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역공격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참 많이 고객들하고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디스크 선생님, 아니 교수님, 이 디스크를 수술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저는 다시 반문을 합니다. 본인의 의지는 어떠신가요? 또한 의사 선생님의 결과로는 어떻게 나오셨나요? 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결정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고객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끔 하고 결정이 내려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온라인에서는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물렁뼈를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뽑아서 보게 되면 잘라서 위에서 내려다 보면 계란 후라이 같습니다. 안에는 노른자가 있고 겉에 흰자가 있는 것처럼 가운데는 수액, 물이 차 있고 바깥에는 말랑말랑한 젤라틴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터지지 않고 물이 바깥으로 밀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 신경을 건들 때 우리는 디스크가 밀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에는 이 물이 수액이 밖에 터져서 바깥에 신경을 건드릴 때는 우리가 디스크가 터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밀렸든 터졌든 어쨌든 현상적 요소는 고객은 다리가 저리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서 여러 가지 증상이 동반됩니다. 디스크 질환이 누워서 잠잘 때까지 고통스럽게 오는 증상이 올 때가 있어요. 급성기 어떤 통증기에는.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디스크도 몸에서 적응해 나가기 시작하면 누워서 있을 때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하중을 줄 때 통증이 오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그날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그날도 기억을 하는데 우리는 그 무너진 날을 망가진 날이라고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망가지기 전까지는 오래전부터 망가지다가 그날 무너졌을 뿐입니다. 또한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 자체가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그날부터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화분을 들다 그랬어요 라고 하는 그날이 그 사람이 통증이 시작한 날이 아니라는 거죠. 몸에서 망가진 날은 이미 그 전부터 형해져 있고 그날부터 그렇게 발전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객이 디스크가 밀렸어요 터졌어요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적 요소를 액션을 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은 병원에서 손님들이 정확한 의사 선생님들의 그 전달 방식에 의해서 디스크가 있다고 하는데 뭐 아직은 수술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증상을 조금 작게 얘기해 주는 증상이 있고 디스크가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마비가 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고객의 말에 존중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몸에서 스스로 회복되는 그 반응은 배제가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들어줘야 될 부분이 있고, 고객의 말을 다 들어주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디부터 손댈지 모르고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고객이 처음에 찾아왔던 그 주제를 얘기 듣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파생적인 얘기로 들어야 됩니다. 가지의 가장 큰 줄기를 이해하고 이쪽에서 뻗어나갔던 그 많은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쳐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고객이 요구하는 거 다 듣다 보면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고 어디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설명하면 이제 물론표를 확인했고 이제 신경을 봅니다. 신경을 지나서 확대해 보면 요 신경이 이렇게 있고요. 그 관 안에 진짜 신경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구리, 전기선 안에 구리가 들어 있고 피복이 쌓여 있듯이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간을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척추관. 이렇게 밀린 것들이 여기를 자극을 주고 신경을 누르는 동작들로 반응이 됩니다. 디스크가 이제 나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누르는 현상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 바깥에 있었던 선에 이 관에 있었던 손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이제 의학적으로 디스크입니다. 그러면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서 수술했습니다. 수술을 했으면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가 원래 양이 반으로 줄게 되죠. 그러면 이걸 반을 잘라냈으니까 이 뼈는 가까워지게 됩니다. 뼈끼리 가까워지게 되죠. 첫 번째, 척추뼈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긁힙니다. 그래서 골극이 형성됩니다. 골극. 대나무처럼 붙어갑니다. 긁혀서. 두 번째, 여기에 눌렸던 신경을 빼냈는데 의학적으로는 수술이 100% 잘 됐습니다만 문제는 들어갔던 이 관의 바깥의 선들이 나오질 않아서 계속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려요. 당겨요는 수술 후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는 거죠. 따뜻하게 온열로 풀어주고 롤핀을 해주는 과정들이라서 얘를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 증상은 의학적, 메디컬적 현상은 일단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고객이 얘기하는 통증은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난 그대로 아파요. 두 가지입니다. 요 현상이 있거나 또 하나는 요 현상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나 두 번째는 뇌는 두 가지 통증을 동시에 인지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인지하지 않는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디스크가 시작될 때 4번, 5번 디스크도 있었지만 여기에 디스크가 있었으면 3번, 4번, 5번 S1에도 디스크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현상적으로 큰 데부터 느낍니다. 엉덩이에 주사를 맞으러 가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때리고 찌릅니다. 때리면서. 그러면 때리는 동작을 인지하면서 주사바늘을 못 느끼죠. 뇌에서는 두 가지를 느끼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증상을 해결하고 싶을 때는 먼저 오는 증상이 아니라 동시에 오기 때문에 큰 거를 해결해 놨단 말이에요. 디스크에서 가장 큰 문제를 수술해서 해결했더니 나머지 부분에서 증상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는 계속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술을 해서 몸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고 몸에서 이길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는 거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운동을 해라. 허리에 근력을 키워라. 에너지를 생성시켜라. 자세를 똑바로 잡아라. 틀어진 걸 잡는 치료를 받아라. 마사지를 받아라. 뭐에 좋은, 뼈에 좋은 어떤 것들을 먹어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허리는 뇌에서도 그렇고 몸에서도 그렇고 인지해서 이길 수 있는 뇌의 어떤 과정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오늘 딱 다쳤다고 뭐 하나 발랐다고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만큼의 우리는 기간을 줘야 됩니다.
최소한의 그 시간들이 말씀드렸듯이 3주 이상의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허리가 아팠어요 라고 하고 나서부터 우리가 케어하고 다시 만들어 드리고 이런 시간 동안 뇌에서 인지해서 다시 한 사이클 돌아가는 모든 과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뼈라는 것을 오늘 자극을 줬습니다. 저희가 또는 장부에 자극을 줘서 뇌에다가 신호를 보냈어요. 나아라, 좋아져라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작동하는 시간 신호가 48시간을 갑니다. 48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뇌에서는 그 신호대로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고 움직이고 좋아지는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48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항상성이 작동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48시간 안에 다시 케어를 해야 됩니다. 다시 건드려서 다시 뇌에다 신호를 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48시간 동안 몸에서 뇌에서 치료 반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왔을 때 48시간 동안 케어를 안 해주면 원래보다 더 강하게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몸이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48시간 안에 다시 케어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이틀에 한 번꼴로 이렇게 해서 약 10회 정도, 이게 20일 정도, 3주 정도의 시간이 몸을, 뇌를 바꿔놓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증상으로 고객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된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3회 이상씩 2주, 3주 정도, 3주 정도 되겠죠? 3주 정도는 하나의 사이클대로 움직여서 뇌의 코드를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참 답답한 게 뭐냐면 한 번에 뭘 해달라, 한 번에 이 증상을 해결해달라. 물론 균형이 깨져서 오는 요통은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3분 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아니 1분 안에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워서 떼굴떼굴 구르지만 배를 풀어주고 균형만 잡아주면 금방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증상은 그런 증상보다 이렇게 만성적인 증상과 디스크와 어떤 기운의 에너지에서 같이 오는 겁니다. 한의원에서는 우리 원장님들이, 한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기운의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보약과 보혈을 시켜가면서 합니다. 기운에서 이길 수 있는 에너지. 그런데 양의학적 관점에서도 약간 언밸런스한 걸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운을 내야 돼.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돼. 자, 고기를 먹어야 되고 통증을 이겨야 돼. 그래서 고기를 이제 우리가 육류의 단백질을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약간의 모순적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구조적으로요. 뭐냐면요, 몸에서는요 혈액이 돌아서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피가 돌아서 우리 몸을 치료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몇 번이든 반복해서 들어보셔야 될 얘기입니다. 피가 돕니다. 자, 위장으로 고기가 들어왔어요. 음식이 들어오면 전신의 피는 위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몰립니다. 최소한의 피가 남고 위장으로 몰립니다. 물론 여기 아프다고 하는 통증 부위에서 혈액이 몰려서 막 치료했던 혈액도 일부 남고 위장으로 피가 몰립니다. 일반적인 편안한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서 2시간 반, 3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고기가 들어가면, 육류가 들어가면 6시간, 7시간까지 갑니다. 그러면 혈액이 통증을 케어해주는 시간에 버티는 게 아니라 소화시키는 대로 그 에너지가 몰리다 보면 통증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차라리요, 부드러운 음식을 여러 번 드셔줘서 기운을 챙기게 해주는 게 낫다. 참 현명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선인들은 소화가 잘 되게 밥을 끓여서 죽으로 해서 먹여서 드시게 해서 일단은 몸에 최소한의 기운의 에너지를 반복적으로 넣어주는, 수시로 먹이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고기가 들어가 버리거나 육류가 들어가 버리면 일단은 몸에서는 치료 행위는 일어나지 않는다. 소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인체는. 그 이후에는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증이 너무 심하고 나서 이제 소장으로 들어가서 영양분이 올라가서 간으로 가서 간에서 전신으로 그 영양분이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이쪽에서 육류적 요소들은 림프를 통해서 걸러지고 다시 소통이 되는 이런 것도 움직여주는 단계. 움직임이 있어야지 얘네들이 가거든요. 움직여야지 피가 통하고 움직여야지 소통되고 흐름이 더 좋아지는데 우리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고기가 들어가 버리면은 이 상태는 치료적 에너지들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는 일단은 위장을 최소한의 피가 몰리게끔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도 기력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 이게 하나의 방법 중에서 양의사 선생님들이, 양방의 선생님들이 닌게를 놔드리면서 그렇게 버틸 수 있게끔 놔주는 것도 있고, 우리는 음식적 요소로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거를 조금씩 부담되지 않게, 그러니까 위장으로 피가 많이 몰리지 않게끔 그렇게 조절해서 드시게 해주면서 그 상황을 이기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섭생입니다. 결국 통증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사람의 심리적 요소를 이해하고, 살을 찌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증상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시술과 수술에 대한, 허리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해서 통제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근력 운동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허리가 아플 때 작동하는 근육과 이 모든 거를 설명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요, 허리 고객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내가 저 고객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게끔 나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욱박지르듯이 하셔야 된다고 어떤 것을 강요하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공포심도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오래 못 갑니다. 예전에 햇님과 달님, 아니죠? 아니, 바람. 햇님과 달님이 아닙니다. 바람 부는 날 어떤 남자가 옷을 입고 할 때 햇님과 바람이 둘이 싸움을 합니다. 저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는 방법은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빛이었다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는 이 지식이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는 걸 설명할 때 허리라는 타이틀 하나 놓고 내가 질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근육이 완벽하게 나오는지, 또 경락적으로 설명할 때 왜 우리가 허리가 아플 때 방광경락과 위중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허리가 아픈 사람은 위경락, 대장경락, 신경락, 간경락을 컨트롤해야 되는지, 그죠? 또 우리는 이 고객들에게 접근을 할 때 해부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위장에 음식물이 많이 들어가면 그 기능적으로 떨어진다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말에서 현상적으로 나와야 된답니다. 또 하나는 엑스레이를 고객이 본인이 찍어 갖고 왔을 때 판독을 해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보고 참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최소한 골반이라는 젖뼈를 이해하고 척추뼈라는 걸 이해하고 척추의 각도도 이해합니다. 목은 30에서 35도 1번부터 7번, 흉추는 40도 1번부터 12번, 요추는 1번부터 5번까지 했을 때 45도의 만곡을 형성시키고, 골반의 균형이 맞춰져 있고 장부의 소화와 흐름과 모든 게 원활할 때 우리는 통증이라는 것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황적 요소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다. 여자라는 분과 남자라는 사람들의, 우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두 개체는 완전히 틀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는 태생적으로 출산이라는 큰 에너지를 몸에서 임무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고, 남자는 태생적으로 원래대로라면 노동을 하고 뛰어다니면서 무거운 걸 들고 뭔가 만들어내는 것을 태생적으로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힘을 써야 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복식호흡을 통해서 움직임이 많은 직업군이고, 여자들은 아이를 갖고 뱃속에 가까운 곳에 영양분과 이 에너지를 축적해야 되기 때문에 복식호흡이 안 되고, 이 횡격막의 움직임에 둔화가 온다는 거죠. 횡격막이라는 것이요, 가운데 있으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냐면 심장과 폐를 건드려서 심장의 역할을 자극을 주고, 근육이 없는 폐를 자극을 해서 폐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내장기들을 전체적으로 활동시키게 만들면서 인체의 650개 근육을 움직이면서 정맥순환을 움직이고, 물론 림프의 순환도 영향을 갖죠. 이런 횡격막의 움직임과 모든 호흡을 동시에 이해하고, 그리고 허리의 구조적인 모습도 이해하고, 그리고 이런 증상과 요소를 설명할 수 있을 때 치료의 관점이 좀 더 다가간다. 경험치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플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죠? 허리가 아프면 어디 부분을 어떻게 케어해 주는지 설명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남자랑 틀려서 일단은 변비가 제일 심합니다. 장부 쪽에 움직임 중에서 변비를 케어합니다. 두 번째, 자궁의 염증과 산부인과적 증상들이 나타나면 허리의 통증을 호소합니다.
세 번째는 갑자기 많은 양의 살이 찌거나 피임구에 대한 장기적 착용에 의해서 통증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질환적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남자들은 크게 질환과 기운의 에너지를 보게 되는데 여자들은 앞에서 뭔가를 관점적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급성으로 허리가 아프게 되면 배에 있는 장요근과 허리에 있는 요방형근의 균형적 요소가 깨질 때 그 가운데 소장이 가운데서 그 역할을 합니다. 소장을 케어하고 그 다음에 장요근과 요방형근과 광배근과 하우거근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고객의 몸을 케어해야 된다는 거죠. 현상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허리 아파요, 네 엎드리세요, 손으로 비비는 요법은 치료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소 뒷걸음질에 쥐새끼를 잡을 수 있는 날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허리에 대한 얘기를 단편적인 거를 풀어가면서 증상에 대한 얘기들도 해봤습니다. 기운의 에너지, 간의 에너지, 신의 에너지, 위의 에너지, 대장의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고르고 그 고객의 몸 상태를 하나씩 하나씩 들어보시고 시진, 문진, 촉진 중에서 문진의 얘기를 들어보고 현재 그 사람의 증상, 허벅지에 살이 빠졌으면 요추 3번과 4번의 디스크, 종아리에 살이 빠졌으면 5번과 S1의 디스크, 발목에 힘이 빠지거나 엄지발가락에 힘이 빠지면 요추 4번과 5번의 디스크, 골고루 이 상황을 전부 다 인지하는 모습이 되면서 통합적으로 또는 단편적으로 세그멘탈하게 나눠서 다 잘라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있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이 아침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오늘에게 아침에 줄까를 고민하다가 이 무거운 주제로 하루를 던져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요통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오늘은 올려드려 볼 테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저는 오늘도 또한 바보 걸음을 하려 합니다.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멈춰서 다시 돌아오는 걸음. 그래야 여러분들이 쫓아오기에 오늘도 그 걸음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 뒤에서 또는 여러분들 앞에서 늘 같이 함을 잊지 말고 힘내시고 이 시기에 슬기롭게 넘어가셔서 여러분들 꼭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진짜 잘 되실 겁니다. 네,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